안녕하세요. 보다 날카로운 발상, 그리고 보다 폭넓은 발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마케팅 사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광고는 이 트럭과의 이별을 늦추는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CSR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죠. CSR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이 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CSR이고 어떤 것이 메인 캠페인이고 이렇게 뚜렷하게 경계를 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놓고 우리 이렇게 착한 기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 명구스러워졌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 중에 어느 지점이 CSR 활동하고 잘 맞닿아 있어서 그것이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헤이 딜러의 1톤 트럭 캠페인이 뾰족하면서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 업과의 렐러번스도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발상에 이르게 됐는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캠페인의 시작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헤이 딜러 앱은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 시간, 매일 고객들의 활동 데이터가 이제 그 마케터의 손에 들어오게 되죠. 개인적인 한 명, 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가 보이는 그런 데이터를 보통 읽기 마련입니다. 헤이 딜러는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형 소형 트럭, 본인의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 보통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1톤 트럭들이 헤이 딜러의 중고차 매물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평상시보다 한 25%나 증가했다고 하니 꽤 많은 수의 증가죠. 개인 업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소형 트럭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바로 그들의 사업이 예전같이 않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게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을 접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트럭을 매물로 내놓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상의 중요한 어떤 저희의 레슨 런드가 이제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발상의 큐를 가장 많이 건질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바로 고객 데이터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데이터가 발상의 클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사실 현장에선 저희가 데이터를 볼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야지 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즉 이 케이스에서도 헤이 딜러 팀은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요즘에 1톤 트럭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네 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의 어디엔가 저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을 조금 얹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발상을 위해서는 어떤 사실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본다고 그 데이터가 바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과 고객의 행동과 고객이 남긴 그 발자취인 데이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좀 내재적으로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축적이 어느 날 CSR 캠페인에 대한 소재를 한번 찾아보면 어때? 라고 하는 과제를 만났을 때 그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지게 되는 거죠. 인사이트의 편린들이 이제 모아져서 빅 아이디어가 되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발상을 위해서 우리가 늘 데이터를 살피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숙고를 거듭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상의 하나하나의 기록들과 생각들이 모여져서 비로소 발상의 큐가 집적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개념은 사실 제가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라고 하는 이 뇌과학 체계의 개념과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인터리빙, 즉 끼워 넣기라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문제에 적합한 솔루션인 B를 꼭 연습하지 않아도 그 다른 액티비티의 여러 결과들이 반복되고 축적되고 응용되면 우리가 다른 문제를 접할 때도 훨씬 더 큰 응용력이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하는 동안에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등등의 다른 지적인 활동을 할 경우 훨씬 더 기말고사의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보여준다든지,
병원에서 의사들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 또는 다양한 자료들을 인터리빙하는 의사의 경우에 해당 과인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도 높은 진단 정확도와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상에 대입해 보면 평소에 고객이 남긴 데이터나 활동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한 그 사항은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다른 영역에서도 발상의 클루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컨텐츠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헤이딜러 팀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클루의 활용법은 다양했을 겁니다. CSR 활동이라고 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캠페인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이런 어떤 CSR 캠페인을 기획할 때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 메이킹 프로세스는 적절한 메시지, 즉 헤이딜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또는 사회 전반적인 그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정갈한 메시지로 만들고 적절한 미디어에 태워서 고객들에게 우리 CSR 활동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이는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고 루틴한 방식이죠. 하지만 헤이딜러 팀의 발상은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높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CSR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런 트럭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자기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말로만, 좋은 말만 늘어놓는 CSR 활동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돕고 싶어하는 이 소형 트럭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보다 우리가 원하는 깊고 풍부한 발상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단순히 그 소형 차주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자라는 걸로 생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형 트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많이 마주치시지만 그냥 운송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미디어화 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헤이딜러는 운행은 되지만 트럭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은 정사각 또는 직사각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면이 광고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버스 광고나 택시 광고나 옥외 광고 등등의 일정 비용의 그 돈을 지불을 하는 것처럼 이 1톤 트럭 소유주들에게도 그들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헤이딜러가 미디어로 삼으로써 그들에게 매월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하게 빠질 수도 있는 CSR 캠페인을 생동감 있게 살리고 게다가 CSR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듬뿍 실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단초가 된 거죠. 기사님, 조금 늦어주세요. 헤이딜러에는 이런 메시지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이해하죠. 소형 차주분들의 영업이 지금보다 잘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헤이딜러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판매하시겠지만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헤이딜러의 진정성을 이 카피에 담으려고 한 거죠. 이 움직이는 미디어가 된 소형 트럭은 그 진심을 담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색다르게 보는 방법. 여기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발상의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로운 발상은 기존에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도 소형 트럭은 그냥 소형 트럭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뒤집어서 이 자체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수, 변수 등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상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것조차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캠페인이 보다 훌륭한 것은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2024년 말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025년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기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물론 그 광고판에 새겨진 메시지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중고차 관련된 그 소형 차주들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다른 메시지로 계속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이 1톤 소형 트럭의 겉표면이 제대로 된 미디어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는데 굉장히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와 가장 닮은 매체를 직접 만들고 운용해 오고 있는 헤이딜러의 캠페인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브랜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고차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특성과 이동형 광고라는 채널의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지속성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발상은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문제를 발견하는 그 상황,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발상의 초두부터 그 발상이 전개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전달되는 하우투도 굉장히 다르게 기존의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승전결로 모두 다 저희에게 훌륭한 발상의 교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한 차원 높게 튀겨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발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